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택시 업계는, 이 택시 단체는 택시 업계, 택시 업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곳에서 이 택시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이타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입니다. 이 카풀 서비스도 결국은 없어졌고요.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타다인데요. 타다 서비스, 타다 금지법이 생겼죠. 하지만 이 시민들로부터는 또 일반 우리 중형 택시보다는 높은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타다 서비스에 열광을 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이 택시의 영업용 남바가 아닌 헛자, 렌트카, 렌트 영업 남바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법리적 해석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택시 업계에 손을 들어준 셈이죠. 타다 금지법, 또 그다음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로 인해서 이렇게 택시 단체들은 이렇게 대규모 여의도라든가 강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또한 파업까지 결행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기사에게 승객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기사였습니다. 또 이 기사가 내려서 이 승객 보고 내려라, 이 차는 내 차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고 일단 차에서 내려라. 나는 너를 못 태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물론 이제 거기서 승객도 빨리 내려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그 기사에게 가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여자 승객도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 승객에게 화살을 돌리기 전에 우선 잘못된 것은 이 기사입니다. 운행 중에 저렇게 대놓고 큰 화면을 바로 운전대 앞에 놔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운수여객사업법에는 운전 중에 개인 택시라든 법인 택시든 영업용 차량이 이렇게 운행 중에 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 자격 정지라든가 자격 취소라도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를 바로 하기는 뭐하고 대부분은 이제 가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서비스를 시민들이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기사님들 계십니다. 대단한 서비스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차에서 내려갖고 개문을 해주는,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의전 차량처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전운전, 친절한 말투 이런 것만 해도 그냥 서비스 개선됐다고 시민들은 완전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간 운행하다 보면 정말로 무섭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요금이 인상이 됐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택시 요금이 10,000원, 기본 요금 10,000원 해야 된다, 20,000원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10,000원, 20,000원 하면 지금의 문제점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금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벌려고 또 지금보다 더 많이 벌려고 지금 가속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시간당 대비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을 때 그만큼 더 많이 돌아다니고 승객을 더 많이 태우면 더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것은 요금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개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택시 기사들을 완전히 다 정말 나쁜 파렴치한으로 만든 그러한 뉴스인데요. 택시 기사님이 차 안에 있는 눈밀러를 통해서 저를 힐끔힐끔 보시면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객이 잠든 사이, 여성 승객이 아가씨가 잠든 사이에 택시기사가 룸밀러를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이런 뉴스를 보는 시민들은 불안해서 어디 정말 택시 타겠습니까?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시비를 유도해 승객을 폭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겨졌다. 강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요금 시비 등으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목적지까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을 항의하는 승객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것, 난폭 운전을 항의하는 승객과도 시비 끝에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이러한 택시기사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진짜 이거 승객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그냥 한 대 쳐버릴까 막 그러한 심정,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심정이 막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니죠. 그러한 진상 손님. 하지만 그것을 내 성격대로 다 한다면은 택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승객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막 경찰에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도중 하차를 시키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승객이 우리 기사들을 상대로 폭행을 했다라는 뉴스를 심심찮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어벽을 또 만들다거나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택시기사가 행해지는, 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거의 갑질인 그러한 시절에는 승객의 그러한 행위를 보면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이상한 곳에 떨궈 죽는다거나 정말 예전에는 블랙박스라든가 CCTV가 없는 그런 사각지대로 가서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택시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옛날이 좋았는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폭력 행위는요, 승객이나 기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부당 요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본 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택시 요금 부담은 커졌지만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보면요, 13개 도시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대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택시 민원 16,815건 가운데 불친절이 5,221건으로 1%를 기록했고요. 부산과 인천, 광주, 세종 등 4개 시 도시에서는 부당 요금이 1위. 또 민원 유형 중 하나인 승차 거부는 대부분 시도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가징금, 교육 이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아니면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고 일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택시 업계에서 우리 택시 업계를 위협하는, 우리 밥그릇을 조금이라도 밥그릇에 손을 대거나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들을 상당히 배제해 왔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일반 우리 중형 택시 요금보다 훨씬 더 비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왜 타다를 더 선호했고 타다를 그리워할까요? 타다 서비스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라고 해봐야 물병을 놔둔다든가 와이파이가 된다든가 아니면 충전 서비스가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보다도 말투에서부터 친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고요. 중형 택시들도 그만큼 타다 서비스 기사들과 같은 마인드로 그렇게 운행을 했다고 하면 솔직히 타다 서비스보다 훨씬 더 타다가 들어오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시민들은 요금이 싼 중형 택시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서비스를 좋아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무인 택시에 관련돼서 이야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게 시행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실행이 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에서 시범 서비스 하는 것은 강남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거리 콜을 똥콜이라고 하면서 기피하셨죠. 그러면 그 단거리 콜들은 전부 이제는 자율주행 택시갑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은 전부 다 자율주행 택시에게 지금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택시 업계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막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 택시에서 리스제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다, 도급 택시 아니냐 하면서 그 법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부재를 묶어야 된다, 개인 택시가 늘어나니 법인 택시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또 개인 택시를 또 배제를 하고 개인 택시를 또 이렇게 대립하려고 합니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대립을 하고, 또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가 또 대립을 합니다. 가맹 택시에서도 또 한티업이라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또 나눠지고, 또 지역과 지역 간에 또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택시업계는 모래알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단합이 되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요. 사실 예전에 타다와 카풀 문제로 택시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와중에도 운행을 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택시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면 나는 엄청나게 돈을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일을 하는, 물론 개인적인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도 또 단합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또 택시입니다. 정부에서 또 렌트카 택시라든가 이 T1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또 구상 중인데요. 무조건 다른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업체들을 막기보다는 일단 우리의 인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택시는 계속 시민들에게서 점점점 멀어질 것이며, 다른 서비스, 우버라든가 예전에 타다라든가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 동경할 것입니다. 우리 택시 업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감사합니다.